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시쇼. 뉴스가기 여보세요? 가스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가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뉴스... 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뉴스각입니다. 네, 뉴스각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루루루루루루. 자. 자, 오늘 사건 사고가 또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2번 찍으신 분들 이찍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찍은 분들과 서비스로 일찍은 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내년 2023년의 예산안이 정말 재앙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인상, 과감하게 삭감. 그래서 윤석열 도리도리 정권의 핵심은 삭감과 인상이다. 시작을 좀 목소리를 풀어야 되니까 잠깐만. 뭐 어떻게 삭감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래퍼 우주 최강 래퍼죠. MC 유신의 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우리나라 경제 도리도리 외교 도리도리 국방 도리도리 미사일을 앞으로 쐈는데 뒤로 떨어져 중국에 차여 미국에 차여 일본에 차여 동네 북북북북 윤석열 정부 2023년 자군 경부함 가다실 19 접종 25% 인상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국비 전액 삭감 추가 고용 장려금 77% 삭감 2030 남성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고용유지 지원금 4천억 삭감 일자리 안정자금 전액 삭감 청년 도약계좌 비용 절반 삭감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비 삭감 코로나 검사 치료비용 본인 부담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상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취득세 인하 및 완화 유치원 초중고 예산 3조 6천억 삭감해서 대학에 지원 그러나 대학 등록금도 인상 코인 충돌이 만든 대출빚 국민세금 125조로 탕감 국내 기업 소재 부품 장비 예산 866억 삭감 6천억 원 규모 전국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국방비 장병 복지 예산 등 1조 5천억 삭감 미수가 지원 예산 21억 원 삭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 72억 전액 삭감 임산부 초등생 친환경 농작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전기요금 가스요금 16% 인상 수도요금 12% 인상 10월에 또 인상 예정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관련 예산 삭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전액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 원 이상 삭감 경로당 식비 냉난방기 삭감 어르신들 어떡할래요? 왜 이 찍었어요? 기상청 예산 43억 원 삭감 예보다 더 틀리겠네. 청년 내일 체험공제 전액 삭감 아예 폐지 공공 와이파이 예산 삭감 건보료 18% 인상 예정 국민연금 15% 인상 예정 자궁경부암 가다실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 찍었던 윤석열 이번 찍었던 2030 남성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내년부터 아주 거하게 네, 이제 뭐 홀로서기 하셔야지요. 그 변진섭의 노래 중에 홀로 된다는 거 있잖아요. 삭감은 두렵지 않아. 인상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뒤통수 까였다는 것이 혈압 올라가서 혼자 죽겠네.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로 이번 찍었던 2030 청년층과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대규모 화병이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뭐 이번 찍었다가 인생이 그냥 뭐 우리야 뭐 안 찍었으니까 뭐 저기 뭐 그냥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찍고 나서 완전 인생이 완전히 골로 가게 생겼으니 이게 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자, 오늘 뉴스 까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2023년 여러분들께는 지옥이 되겠네요. 네. 그 넷플릭스에 유아인 나왔던 그 드라마 지옥이 실화로 바탕이 됐습니다. 복지 예산 거의 다 사라지는 그렇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케어, 문재인 복지 막 퍼주기다 그렇게 싫어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자립해서 그냥 손가락 빨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빨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그냥 침 발라서 우리 저기 뭐 없을 때 된장 바르고 침 바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뭐 엄마 손은 약손 엄마가 2번 찍었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2번 찍었어. 병원도 못 가고 맨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고 침 발라주고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확인. SI에 월북 단어 들어가 있다. 이 감사원에서 개수작 떨면서 탈탈 털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도 탈탈 털어대더니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확인했어.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국정원 휴민트 중국어선 승선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오늘이 이제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비상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면직 처리가 됩니다. 근데 웃긴 게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면 국정원장한테 사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사표도 안 냈어요. 그만둔다고 안 그랬대요. 갑자기 대통령실 비서관이 조상준이가 그냥 면직됐어.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뭐 문제 있어? 뭐 something? 뭐가 문제야 something?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조상준 검찰 출신이거든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면은 사실상 국정원의 2인자인데, 그러니까 이 감사원의 2인자인 사무총장 요즘 뭐 날뛰고 있잖아요. 그 사무총장의 권력에 감사위원 한 3-4명의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국가정보원인데 결국은 이걸 못 막은 거죠. 국정원에서는 이걸 왜 거짓말을 하냐. 나중에 우리 난리 난다. 국정원 직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애국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정 정국에 맞춰가지고 뚜비뚜바 하다가는 이거 뭐 아주 개발리게 생겼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너희는 5년 지나면 감옥 가든지 골로 가든지 할 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국정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후루룩 까까까 같은 인간들아.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아주 시원하게 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확인했다. SI는 이건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 사기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삭제했다고 전 국방장관이나 해경 경찰청장까지 다 구속해가지고 지금 뭐 그 검사 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휴민트 그 저기 뭐야 그 공무원이 중국어선 승선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에서 까발려 버렸어요. 이걸 못 막았으니까 최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get out 됐는데, 더 웃긴 거는 바로 후임자가 나왔는데, 후임자도 역시 everybody 검찰 출신, hey say her. 네, 바로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의 김남우 전 차장검사. 근데 이 양반이 또 김앤장 변호사로 있다가 갑자기 퇴사하고 연속으로 검사 출신이 국정원. 이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국정원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검찰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던졌다가 김앤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퇴사하고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의 김남우 전 차장검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한 명 가니까 다시 한 명이 또 날라왔어요. 자, 아무튼 이 국정원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아하게 하고 있어. 이거 갑자기 양심적으로 이렇게 부담되게 말이죠. 국정원은 야 니들은 5년 지나면은 게라웃이지만 우리는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할 수 없다. 이거 거짓말하면 우리들 나중에 옷 벗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에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 새 결집을 탈탈 털었는데도 그 모양이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아니고 좀 촛불 집회도 점점 커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형평성이죠. 항상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 김건희, 장모인 최은순, 한동훈, 본인 가족이나 최측근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적용이 안 되고, 본인의 정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정당국을 영혼까지 털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아니 공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저게 뭐냐, 공정하지가 않네. 그리고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무슨 뭐 저기 풍자 그림 붙였다고 해서 경찰도 탈탈 털고, 고등학생이 웹툰 그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뭐 지원을 끊겠다고 난리치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유가 없네? 아니 현무 미사일을 북한의 그런 도발에 응징하기 위해서 앞에 쐈는데 뒤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도지사가 레고랜드 디폴트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붕괴됐는데, 2천억이면 막을 수 있는 거를 2천억에서 2,500억이면 막을 수 있고, 강원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를 550조를 투자하고 500조를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김진태 유관 표시하고 지금 베트남에 무슨 관광 행사 갔습니다. 어이가 없죠. 문재인하고 이재명만 잡으려고. 그러면 지지율 오를까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내게 변명이라도 대봐. 뭐 술 한잔 먹고 도리도리 하면 잊어버립니다. 술 한잔 먹고 도리도리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말이죠.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확인. SI에 월북 단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국정원 휴민트 중국 어선 승선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여기 또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전에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윤석열 정부에게 다 했답니다. 국정원에서.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술 먹고 도리도리, 술 먹고 도리도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직무유기죠. 지금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4차 산업 지금 완전히 엿먹고 엄청난 천문학적 피해보게 생겼는데, 최근에 현대, 기아 전기자동차 세계에서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K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나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대응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다른 나라 회사들은 어떻게 잘 대응해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이렇게 미리 다 동향 파악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보고했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도리도리만 하고 있었으니. 자, 뉴스가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특검 요구에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 내 거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후보자 시절에 국민의힘 애들하고 같이 뚜비뚜바 손잡고 그냥 손에 손잡고 대장동 특검 해라. 특검을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다라고 그냥 소리 질러봐 이재명 특검 수용 안 하면 네가 범인이야 이러면서 막 4분의 3박자로 그냥 궁뎅이를 실룩실룩하고 춤을 추더니 이제는 특검하자고 하니까 쌩까고 있어요. 왜 쌩깔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쌩까시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 특검하면은 그거 내가 그냥 자폭하는 건데 아니 털어봐야 이게 다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거 컨트롤 안 되는 특검 되면은 이거 핵폭탄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폭을 왜 합니까? 그렇지 자폭이지. 아니 검찰에서 살살 털어봤더니 곽상도 나와 박영수 나와 그만 좀 나와 이 십장생들아. 아니 그냥 대장동 게이트 살살 털었더니 부산저축은행 나오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그냥 윤석열 검사가 하고 주인 검사를 하고 어쨌다고 하고 막 털어봐야 계속해서 그냥 빨간 고춧가루만 나오니까 파란 고춧가루를 털어내야 되는데 이 빨간색 고춧가루가 나오니까 이거 대략 난감이지. 이거 왕도리도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털수록 그냥 빨간 고춧가루만 나오는데 파란 고춧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특검 빼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가 주인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도 빼자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데도 도리도리 계속 도리도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금융위기 폭탄 던지고 베트남 관광 관련 총회 간 김진태 유감이랍니다. 최문순 핑계대고 이재명 막 거론하고 하더니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런 행각을 했으면 끝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적 박탈당하고 아마 사임하라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겁니다. 수구보수 언론에서. 근데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개박살내놨는데 지금 수구 언론에서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최문순 얘기하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감자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냥 강원도 고랭지 배추 3톤을 그냥 박찬호 전성기 시절로 그냥 쏴버리고 싶은 심정일 텐데 뭔 개소리냐. 너도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하고 이거 빨리 진행 안 한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난리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건데 아니 임차료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50년 동안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100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고랜드 방문자도 엄청 급증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 레고랜드 윤석열이잖아 버려. 지금 레고랜드 검색해보면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출산율이 높지 않고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아이들 좋은 곳이 어딨나 재밌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이것들만 고민하고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레고랜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폭발하고 있고 수익이 이제 내년부터 제대로 붙어가지고 아니 이제 임차료를 안 내니까 50년 동안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100년 동안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차료만 안 내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득으로 회사로서는. 지금 반응도 폭발적이고 아이들이 그냥 졸라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김진태가 최문순 이게 레고랜드가 최문순 실적으로 남으면 안 되거든. 치적으로. 이게 사면임만 이게 연임 3번 하면 그만둬야 되고 연임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 다음에 만약에 김진태가 연임하려면 최문순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워낙 평가가 좋았으니까 보수적인 강원도에서도 불구하고 최문순이 안 팔리는 강원도
농축산물이나 이것들 해가지고 완판을 시켰어요. 예? 아주 야무지게 강원도 도지사를 했었고, 레고랜드도 반발이 많이 있었지만 강원 도의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정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진행한 건데, 지가 뭔데 그거를 보증을 선에 만에 하냐는 얘기야. 되도 않는 얘기를. 그리고 본인이 보증을 안 쓴다고 해도 그걸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건실한 채권 시장만 붕괴시켜 놓고는 유감? 그리고는 베트남 관광 관련 총회를 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김진태를 조중동 수구 언론에서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낼름낼름. 예,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포장을 잘해주는지. 유시초의 코포장 스타일이에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뉴스가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 강원도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왜 수사 안 합니까? 이재명이라면 바로 수사했을 겁니다. 탈탈 털었을 거예요. 레고랜드의 레고를 다 해체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이 김진태처럼 그랬으면 지금 난리 지랄 부르스 차차차 일일이 만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사조. 예. 검찰 한 200명 투입시켜서 예? 아주 그냥 레고랜드를 그냥 인수분해 시키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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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 경기도지사가 그랬다 시절에 다른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저랬다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벌써 검찰 한 200여 명이 가가지고 머리털 하나하나 DNA 검사부터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태는 팔자 좋게 채권시장 붕괴시켜놓고는 강원도에 뭐? 예? 관광? 어딜 갔다고? 관광총회? 그거 이미 이전에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담당자만 참여해도 되고, 이 국가 위기 상태, 강원도 위기 상태에서 베트남 관광 관련 총회? 진짜 대단합니다. 민주당 때 그렇게 못한다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제대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레고랜드가 이제 돈 벌게 생겼으니까 이 레고랜드를 법정 관리나 망하게 해가지고 누군가 싸게, 어차피 50년 무상이잖아요. 그 땅이. 그러니까 누군가 싸게 레고랜드가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꿀꺽 가려고 한 시도가 아니었냐라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워낙 지금 국가에 아주 괜찮은 국가 재산들을 헐값에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 30년 헌정사 관행 무너져 민주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비판을 했습니다. 나 같아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검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가자.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때도 민주당은 당연히 당사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그냥 중립적인 중도적인 국민들이 보더라도 최소한 국정감사나, 그리고 이게 뭡니까? 국회 시정연설이 뭐예요? 우리 예산 좀 잘 봐달라. 내년 예산 좀 정부 안대로 좀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시정연설이 사실 구걸하러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 가지고 있습니까? 턱도 없잖아요. 단독으로는 본회의도 못 열어요. 민주당 빼고 정의당 시대전환 얘네들 다 데려와 봐야 본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도리도리 깎고? 이게 뭔 짓입니까?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시정 연설하는 거는 부탁하러 사정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국회
아니 아무리 정치에 경험이 없더라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요? 사정하러 오는 사람이 국정감사 중에 검찰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 할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망신 주기로 그 난리를 쳐요? 이게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에라이씨.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잘 들으세요. 이거 예산 가지고 영혼까지 다 털어야 됩니다. 탈탈탈. 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예산 통과 안 돼가지고 이 빼갈 3톤 원샷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머리카락에 스트레스 좀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산 다 삭감하면 되거든요. 지금 검찰 예산 역대 최고급이라고 하는데 중앙지검 신청사까지 지고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입니다. 예, 삭감해줘야 돼. 국정원 이번에 진실 밝혔으니까 국정원 좀 봐주고 경찰, 검찰, 법원 예산 확실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산을 줍니까? 불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하고 인상하려고 하는 것들 다 박살내야 됩니다. 복지 원상시켜야 되고 기본적인 그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딜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윤석열 정부의 불필요한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것에 반을 깎아도 됩니다. 그 반을 깎으면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리도리도 이제 반만 해야 돼요. 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입주할 대통령 관저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세 이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자비로 내세요. 자비로 내시고 돈 많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사시잖아.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서 주식하셔가지고 좀 수익이 좀 났나? 아무튼 관저하고 대통령실 전기 다 끊어야 됩니다. 자비로 쓰세요. 알아서 대통령실에서 발전기 휘발유로 발전기를 돌리던 그 다 삭감해 버리세요. 올겨울 좀 추우실 겁니다. 그래서 관저 예산도 다 삭감하고 관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다 삭감하세요. 거기 경비 서는 분들 인건비 다 삭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원래 근무지로. 경호실 예산 다 삭감합니다. 월급 안 줘요. 자, 경호실 월급 안 주는데 지킬까요? 자, 검사 월급 수당 다 깎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 평검사분들은 고생하니까 문제 있는 검사들 월급 좀 깎아가지고 판사님들도 월급 좀 깎고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깎아야지. 그래가지고 좀 시민운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님들 그분들 판사 검사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김앤장이나 거대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이 판사와 검찰과 이런 쪽에 지금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통해서 검사와 판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제 로펌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법고시보다 점점 있는 사람들만 됐었는데 로펌도 워낙 고액의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펌을 다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대 로펌을 이제 대응하는 아무래도 같은 로펌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강화해서 지금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거 강화해야 됩니다.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이런 것을 하려면 국선 변호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줘야 돼요. 욕심이 좀 덜한 분들. 근데 거대 로펌에서 억대의 연봉 받는 분들이 판검사 되면 돈이 아쉽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다음 내용입니다. 김의겸
더 탐사, 윤석열, 한동훈 심야 술자리 의혹 제기에 한동훈은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뒷골목 협박이냐라고 하고 뭐 자기 법적 책임 지겠다. 근데 이제 요즘 동백아가씨가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동백아가씨 첼로 연주 좋아서 거대로 폼 좋아서 오늘 밤도 간판 없는 바에서 비싼 술안주 처묵처묵 하는구나. 동백아가씨가 아니라 로펌 아가씨, 또 아니면은 바 아가씨, 첼로 아가씨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동백아가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가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장관이 자기는 술을 못 먹는다, 제로 콜라만 먹는다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제로 콜라밖에 못 먹는데, 근데 나 진중 교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냥 윤석열이나 한동훈 다 믿어줘? 무슨 말을? 아니 얼마나 사랑에 빠졌어. 난 정의당이 어쩌다 저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이 정의가 없어졌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그러나? 아니 진짜 어쩌다가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정말 요즘 정의당이나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행을 보면 야, 정의당이 정말 예전에 노회찬 의원, 유시민 작가, 진중권 교수 3명이서 팟캐스트 하면서 정의당 살려보겠다고 진보신당 때부터 이 진중권 교수는 그때는 원외 정당이었거든요. 진보신당이 노동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력 다툼에 밀려가지고 노회찬, 심상정, 진중권 길거리에서 광우병 촛불 집회 중계하면서 그 고생하고 진중권 교수는 그 사무실에서 폭행까지 당하고 백색 테러까지 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의당 그 진보신당 지키고 나중에 통합 진보당 됐다가 나중에 정의당 와가지고 정의당 지키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참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이 이 모양이 됐는지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윤석열 한동훈 심야 술자리 의혹은 계속해서 지금 더 탐사나 여러 언론사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의원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언비어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될 일을 뭘 걸 겁니까? 난 다 걸 수 있는데 의원님 먹을 거야? 다 걸 수가 있다고. 아니 이게 뭐 애들 싸움도 아니고 아니 국정감사에 난 처음 봤어요. 장관이 아니 지금 국정감사잖아. 피감기관이잖아. 아니 근데 아무리 만만해도 그렇지 세상에 검찰에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그렇지 피감기관이 자기를 감사하는 국회의원한테 뭘 걸 거냐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뭐 강원랜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랜드를 능가하는 국회랜드. 뭘 거실 겁니까 고객님? 네, 국정감사 청문회 피감기관에서 뭔가 걸고 맞다이를 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장관직을 걸겠습니까? 네. 아니 어쩌다가 국회가 강원랜드가 돼버렸어. 국회랜드가 돼버렸어. 아니 당연히 의혹이 있거나 제보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하냐고 걸 거냐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가 좀 국회 강원랜드입니까? 자, 이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제가 만든 작사한 노래입니다. 감성적인 노래니까 잘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아니야 도리도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건희 여사에게 나온다. 아니야, 도리도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건진 법사님에게서 나온다. 아니야, 도리도리. 에이, 짜증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전공 스승에게서 나온다. 끄덕끄덕. 좋아요, 쌍따봉. 좋았습니다. 귀엽죠? 네, 유신이 작사한 검찰공. 저도 좀 테리따봉 좀 받고 싶네요. 자, 그 뉴스 까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시원하게 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다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하도 제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혼자서 취재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사 쪽은 취재를 많이 안 해서. 자,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추미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요청.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추미애 아들 이해충돌 아니다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렸다. 내가 결론 바꿨다고 이 정도면 무고다라고 증거자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원이 그냥 막 찌르는 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나. 감사원장이나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금 총대 메고 하고 막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국정원에서 SI로 확인했고 월북 단어가 확인됐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안 하니까, 자기 사람을 안 쳐야 되는데 사퇴 안 하니까 막 권성동이 막 사퇴하라고까지 막 난리도 안 쳤잖아요. 그래도 사퇴를 안 하니까 이 감사원이 오늘 추미애 아들 이해충돌 관련해가지고 뭐 검사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근데 그거 황당한데, 아니 그거 예? 그 추미애 아들 이해충돌 아니다 결론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렸다 라고 이제 그 근거 자료를 기자회견에서 게시를 하고 반박을 한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경제, 외교, 국방, 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네 안 하네,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자국 위주로 지금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폐쇄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감사원장 탄핵해야 됩니다. 장관급 이상은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도 지금 탄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아니 현무 미사일을 앞으로 발사했는데 뒤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천안함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 때도, 침몰 사건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그렇고 누가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수구 정권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만약에 현무 미사일 그게 민가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북한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났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 붕괴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 세금, 혈세 50조 이상 투입시키겠다는 뻘소리거리만 하고 있고, 왜 김진태가 사고 쳤는데 세금으로 메꿉니까 그거를? 김진태 재산으로 메꿔야지. 자, 법무부 중학교 1학년생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법 개정 추진.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했어요. 나이를 내릴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살짜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책임을 못 지죠? 사회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촉법소년제를 폐지를 하고 현실에 맞게 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꼬맹이를 무슨 뭐 교도소나 구치소로 구금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와 함께. 예?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부모와 함께 전문가들이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예, 아이들을 막 무슨 핍박하고 그런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붙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는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낙인 효과도 있을 좀 하겠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를 하거나 심각한 부분은 지금 그리고 학교의 폭력이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이들 괴롭힘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못 산다거나 뭔가 좀 어렵게 산다거나 그러면은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법교육, 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교육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도 일부 그런 제도가 제가 모르는 제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고 그 나이에 맞게 저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속해서 뭐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심리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면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지금 다 범죄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범죄자로 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저질러도 문제가 없겠구나.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자, 국가인권위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은 부적절한 낙인 효과 우려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이게 심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뭐 당연히 아이들을 뭐 강력하게 처벌하자, 가두자. 저도 뭐 조카들이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뭐 이뻐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범죄는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거라면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애들끼리 토닥토닥 싸우거나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 박근혜 정권 시절 20대 총선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실형을 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되고 일단은 뭐 항소심을 보겠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는 아예 총선에 경찰청장이 나서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수 수구 정권은 정말 막했어요. 문재인 뭐 노무현 막 까는데 야, 아니 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할 정도인데 그때 뭐 국정원 그 다음에 뭐 정부 보훈처였나? 네. 그리고 그 국방부의 그 사이버 사령부도 개입했었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공작하다가 문 열라고 하는데 문 안 열고 버티는데 오히려 그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감금 혐의로 그 국회의원들이 고소당했었죠. 고발인가 고소당해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았나? 무죄 받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시점 총선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계산할 것. 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금. 네, 출금은 이제 출국 금지를 말합니다. 성남FC 대장동 연루 의혹 수사.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아무튼 검찰 최재형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구형.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80만 원으로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구형을 해주네요. 코로나19 위중증 242명, 사망자 26명, 누적 29,043명. 지금 가을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제는 발표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 과학 방향 다운 윤석열 정부인 것 같아요. 늘고 있는데 이제 발표 안 하겠다.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통제해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 원전 수출 제동우려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유시조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원전에서 일했다고,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옛날 뭐 한물간 뭐 원자력 발전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까지 가만히 있었던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지금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미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전술핵 문제고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일관적으로 한반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예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유엔 제재에 미국 제재에 온갖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굶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김정은이 정상국가 만든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살랑살랑 하면서 비유 맞추면서 하려다가 실패한 거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위신이 깎였죠,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갔는데 트럼프가 사인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이 충격받아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이제 김여정이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걸로 했는데, 뭐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걸 폭파시키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김정은이 빡돈 거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가 미국 원자력 발전. 근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생각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술핵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개발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제재를 받게 되고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따로 원자력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물질 아주 미량이라도 사용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나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이나 거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을 따로 맺어가지고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미사일 발사체 중장거리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풀었거든요. 협상을 해가지고 엄청난 실적인데 조중동이나 그런 수고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전술핵 개발은 당연히 국제 원자력 기구와 미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북한처럼 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재료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는 망하는 거죠, 무조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배치해달라. 이것도 개소리인 게, 미국의 전술핵은 미국 거예요. 미국의 국가 겁니다. 미국의 국민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여기다가 고정으로 내놔라? 미친 소리입니다. 어떤 동맹이, 미국의 동맹이 전술핵을 자기 나라에 고정으로 배치해달라고 그걸 주장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핵 정책은 핵 우산 정책입니다. 너 미국하고 동맹하면 우리가 너를 우산을 쳐줄게. 너희 방어를 우리가 맡아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그 동맹에게 뜯어먹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그리고 무기 팔아먹고 해구산, 그걸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야, 우리 최강이야. 우리 뭐 군사력 무기 최강이야. 우리랑 동맹이면 그 대신 너희가 대가는 치러야 돼. 이걸로 지금 미국이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상시 설치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상시적으로 우리나라에 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설치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해줘. 대만도, 필리핀도.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들이 다 전술핵, 그럼 걔네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제. 아니,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그 지역에 상시 배치됐는데 누가 건드려요 그 나라를? 이 말도 안 되는 개수작. 그래서 미국 국무부나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정신없이 쏙 들어가긴 했어요. 지금 이제 전술핵 얘기 안 하잖아.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다 타치하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눈치 좀 가라고. 대한항공이 지난주 남녀 승무원 공식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사내 공지했습니다. 지금은 스튜디오스라고 하는데, 스튜디오스가 이제 여성 그 승무원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남녀 승무원의 그 다 합쳐가지고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통합하기로 했는데, 뭐 다른 항공사는 뭐 따라할지, 뭐 아시아나도 지금 뭐 대한항공에 인수된다고 하니까 뭐.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선정이 됐다고요.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드론 보낸 적 없다. 공동조사단 구성을 동의했네요. 자, 속옷만 입고 호텔을 발보한 20대 남성 2명. 혀에는 필로폰의 300배짜리 종이 LSD 투약 혐의로 입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왜 속옷만 입고 숨겨? 하여튼 뭐 요새 진짜 2030 젊은 층의 마약이 상당히 지금 급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요. 자, 흡연 단속하는 아버지뻘 공무원에게 니킥, 발길질을 한 수유역 20대 폭행녀가 구속됐습니다. 이거 좀 뭐 막 나가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5만 명, 1년 전보다 3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돼가지고 경제도 망해, 국방도 망해, 외교도 망해, 사회도 망해, 치안도 망해. 맨 뭐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그 털기만 하고 있어서 검사들이 좀 뭐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치안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출산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해외여행 국내 여행처럼 쉽게 만들 것 돈이 없다. 러시아 징집병 투입 72시간 이내에 대부분 전사 참전 군인 증언. 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훈련도 안 시키고 무기도 없고 뭐 밥도 없고 어쩌란 얘기야. 푸틴은 진짜 이 잔인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학살하는 것도 학살하는 거지만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들이는 거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자국민들을 그 죽음에 그냥 제대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제대로 무기도 안 주고 제대로 무슨 식량이나 이런 것도 지급 안 해주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그냥 막 잡아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다가 투입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사지로 모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태원에서 게이들이 마약을 많이 한대요. 게이들이 많겠습니까? 이성애자들이 많겠습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자, 아까 글이 막 올라왔었는데 삭제가 됐나봐요. 비하 글인가? 이응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직업 비하를 하십니까? 요즘은 새신사라고 하지 누가 때밀이라고 합니까? 새신사라는 직업을 하찮게 보시는 건지. 근데 뭐라고 안 하시는데? 때밀이 새신사. 제가 항상 새신사라고 했는데 오늘은 새신사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전 때민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때민다. 뭐 제가 무슨 엄청난 대단한 직업이라고 다른 직업을 비하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새신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피곤한 날이에요. 그래도 무사하게 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다 오늘 좀 빨리 제가 좀 늦게 뉴스각을 시작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했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자, 채팅창에 의견 주시고요. 문정권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는데 그걸 왜 모를까? 집값은 내려갈 거니까 영끌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영끌족 존망.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 재앙 수준의 예산을 얘기했었는데, 자, 자궁 경부암 가다실 19접종 25% 인상,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국비 전액 삭감, 추가 고용 장려금 77% 삭감, 고용유지 지원금 4천억 삭감, 일자리 안정자금 전액 삭감, 청년 도약계좌 비용 절반 삭감,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삭감, 코로나 검사 치료비용 본인 부담,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상.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 치료비용 본인 부담이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백 나올 텐데. 입원비랑 이걸 본인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코로나 검사 치료비용 본인 부담. 코로나 걸리면 중증 환자로 누가 많이 갑니까? 노약자들이죠.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상,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취득세 인하 및 완화. 6억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인상하는데 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 및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예산 3조 6천억 삭감, 대학의 지원. 그러나 대학 등록금도 인상. 자, 유치원이나 초중고의 예산을 3조 6천억을 삭감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케어를. 근데 그걸 대학에다가 지원하고, 근데 대학 등록금도 인상. 코인충들이 만든 대출빚, 국민세금 125조로 탕감. 이 코인으로 대출빚 많은 사람들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참, 여기는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겁니다. 차명으로, 이 코인은 차명으로 투자가 돈 세탁을 많이 하잖아요. 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다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기업 소재 부품 장비 예산 866억 삭감. 일본이 좋아하겠죠. 6천억 원 규모 전국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지역 소상공인 망하죠. 국방비 장병복지 예산 등 1조 5천억 원 삭감. 장병들 월급 올려준다고 난리를 치더니 월급 올려주고 장병 복지 예산은 삭감을 해버려요. 그럼 자기 월급으로 사야 되잖아. 미수가 지원 예산 21억 원 삭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 72억 원 전액 삭감, 임산부 초등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전기요금 가스요금 16% 인상, 수도요금 12% 인상, 10월에 또 인상 예정,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관련 예산 삭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전액 삭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 이상 삭감, 경로당 식비 냉난방비 삭감, 기상청 예산 43억 원 삭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전액 삭감 아예 폐지, 공공 와이파이 예산 삭감, 건보료 18% 인상 예정, 국민연금 15% 인상 예정. 어떡하냐? 지금 이 복지 예산 삭감하면 제일 피해 보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냐고? 누구야고? 저기 지금 취업하려는 203가 어린 아이가 있는 어린이가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노인. 어차피 중년은 복지라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중년층은 복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겐 복지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 2번 믿고 찍었는데, 2번 믿고 찍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오늘은 이렇게 뭐 그 뉴커 자이토크 게시판에 글이 많이 없는데 안내글을 안 해서 안내 표현을 안 해서 그러나. 아, 그리고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딴지일보 자계에 10월 26일자 광범위 후두려 패는 국정원 요약본이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정리해놨는데 래퍼 MC 유신이 하겠습니다. 감사원 서해 피격 공무원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된 정황. 속보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주변 중국 어선 유무 파악 못해. 검찰 수사 힘 실어준 감사원 남은 쟁점은 감청 첩보 SI. 속보 국정원 서해 공무원 SI 첩보로 파악. 월북 단어 들어가 있어. 80억 넘게 쓰고도 산업부 IRA 입법 동향 전혀 몰랐다. 속보 국정원 IRA 미 의회 통과 전 파악 관계부처 전파했다. 윤 대통령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 수리. 속보 국정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아 조상준 면직. 개판 5분 전입니다. 감사원 검찰이 그냥 싸부싸부 하는데 국정원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터트려 버리니까 기조실장 교체,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검찰 출신인데 검찰로 교체. 비담 안녕. 지금 이 순간 황희정님과 함께 히릿. 네, 황희정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후원은 유신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까기 스리슬쩍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오늘은 좀 전화 개그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서 뉴스 까기를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도 너무 길면 지도 도리도리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유신의 작사곡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하겠습니다. 유신의 마무리 곡은요,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이쁜가요. 도이치로 돈 벌어가지고 수술했어요. 띵띵. 네. 자, 아름다운. 네, 요즘 저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 성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도이치 아가씨 아름다워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전화 개그 시청자와 함께하는 구강 배틀 그리고 개인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까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